봉지욱 기자의 특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명태균 보고서를 받아보고 선거에 활용했다는 증언을 뉴스타파가 확보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지원실장을 맡았던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의 증언입니다. 신용환 씨는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도 제공됐다며 해당 보고서로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 씨는 또 대선 당일이었던 3월 9일에도 명태균 보고서가 핵심 참모진 회의에 올라왔다며 윤석열이 몰랐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이후 윤석열 후보와 명태균은 만난 적이 없다. 윤석열 캠프는 명태균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네, 이거 심각합니다. 신 씨의 증언은 강혜경 씨의 주장과도 이어집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가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즉, 강 씨의 주장이 진실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일단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후보 혹은 윤석열 캠프에 전달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 윤석열 캠프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 전달됐고 이를 토대로 회의까지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건 빼박이고 당선 무용이 떨어질 상황입니다. 매우 심각한 보도입니다. 이거 큽니다. 아마도 저쪽은 신 교수가 이번에 민주당이 영입한 인사라며 거짓이라고 실드를 칠 텐데 이런 빼박 자료가 나왔으니 이건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명태균이 어제부터 올린 페북 글을 보면 상당히 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MBC에 명태균이 말 맞추기를 하고 있다며 흘렸습니다. 이건 구속 사유이기 때문에 조만간 긴급 체포를 하거나 소환시킨 뒤 바로 영장을 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명태가 살려면 뭐라도 카드를 하나 더 꺼내야 될 텐데 그게 나올까요? 기대가 됩니다. 관련해서 이런 여론 조작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준석이 쫄고 있는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주는 명태균 씨가 맞다고 이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직원인 강혜경 씨가 이야기하고 있고, 네. 거기서 여론조사를 80여 개를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줬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돈을 준 적이 없단 말이죠.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이 회계 담당자는 감옥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있어요. 당선 무효가 네. 됐죠. 두 번째 심각한 사안은 돈을 안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신 공천을 줬다.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때 여론조사를 지시했어요. 그걸로 개입했다고 2년 실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럴 때 쓰라고 림가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랑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자, 특정 지역에 특정 연령대 어떤 성별 남자든 여자든 못 잡고 있어. 근데 전국 평균을 나오잖아요. 그건 못했지만 딴데 그러면 전국 평균에 수렴하도록 가중을 주는 거예요. 서울 20대 남자를 못 잡았는데 전국 평균이 나왔으니까 전국 평균에 수렴하도록 곱하기 하는 거야. 연령별은 연령별대로 닌가중을 적용해요. 20대인데 서울은 못 잡았는데 대구 경북이 채웠다. 그러면 그 20대 대구 경북 20대를 가지고 다른 지역 잡힌 걸 가지고 못 채운 넌셀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지역별로, 성별로, 네. 연령별로 이렇게 계속 돌려요. 그렇게 해서 도달할 때까지 수치에 곱하기를 이럴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전국 평균에 수렴하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는 튈 수가 있죠. 그래서 림가중을 했을 땐 특정 연령별 지역별로는 보지 말라고 해요. 이 림가중도 인정해요. 열심히 해서.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평균에 수렴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보기엔 기술이 등장한 것 같은데, 특정 지역의 평균을 전국 평균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군요. 특정 지역만 됐고 딴 데는 안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특정 지역 가지고 평균을 만들어버리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조작이 되는 거예요. 대구 경북 20대 남자가 전국 평균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보통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대구만 되고 딴 데 다 0이 되고 그럴 일은 없잖아. 서울 20대라고 응답하면 이미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다 찼습니다. 이렇게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연령대 셀이. 만약에 다 막아놓고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20대만 만약에 허용을 했다. 혹은 어떤 식으로든 거기가 먼저 찼다. 그러면 나머지를 끊고 아직 600명밖에 안 됐는데
유리한 통계 가지고 림가중으로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론조사 시간을 짧게 잡는 거예요. 1,000명, 3,000명 채웠다. 이 말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림가중의 특징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특정 연령대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유리하게 나왔어. 그럼 림가중 해가지고 그걸로 그 후보의 결과치를 조작하는 거죠. 이런 가설이 가능한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의심은 저는 20대가 1000명 중에 200명을 잡아야 하는데 유독 PNR이 조사한 RDD 방식으로 200명 중에 180명을 넘게 잡은 거예요. 너무나 높아. 20대가 제일 안 차거든요. 20대는 이런 조사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20대 RD의 셀은 잘 안 찬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PNR 건 이게 잘 차. 그래서 저는 의심한 건 뭐였냐면, 58회 조사를 했잖아, 공표용 조사. 그러면 응답자 DB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매번 1000명씩 막 쌓였고, 어떨 때는 3000명씩 조사했으니까. 그럼 그 중에 20대 응답했던 사람들의 DB를 자주 여론조사 응답했던 사람들 그대로 사용한 거 아닐까?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응답 성향을 알잖아. 그 응답 성향이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도록 구성할 수가 있잖아, 모집단을. 그렇게 한 게 아닐까? 네, 얼마 전 CBS가 이준석 관련 여조가 이상하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은 자신과 친한 CBS가 이런 보도를 하니 화를 내며 곧바로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 셀가중 드립치며 특유의 논점을 흐리면서 물을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이 조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림가중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RDD 방식의 명태균 의뢰 조사 대부분이 이렇게 RDD의 림가중 콤비로 특정 연령층을 작업한 정황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여조가 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준석이 뉴스토마토를 이용해 자꾸 창원 산단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작업을 친 것도 결국은 명태균의 여론 조작을 그가 몰랐을까 하는 것과 명태균이 이런 식으로 여조를 해주고 뒤로 이권을 요구했는데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이 이걸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이준석은 이미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했다고 지 입으로 발언했습니다. 이게 완결성이 떨어지는 이슈입니까? 김정숙 여사께서 같은 행동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 보도 즉시 탄핵 국면이라고 언론들이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언론들이 사설로만 때리고 스트레이트 보도를 하지 않는 이유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집권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이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음 달 첫 시작인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이용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그렇게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될 겁니다. 그들 뜻대로 갔다면 총선에서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발 우리가 바라는 그날이 목전이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